새해 1월부터 미국의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으로 메디케어에서 $18 더 공제해 실제로는 $38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자선기부가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참여자 수와 소액 기부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오남용과 사기를 불러온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들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 7곳에 초대형 이민 구치시설을 설치해 불법 체류자들을 집단 수용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새해 1월부터 미국의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평균 $56 오르지만 메디케어에서 $18를 더 공제해 실제로는 $38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연금은 67세 전액 수령자는 2.8%인 월 평균 $56 오른 $2,071를 받게 되지만 인상된 메디케어 $202 90센트를 자동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새해 1월부터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한 달에 연금액이 $56 오르지만 보험료가 $18 인상돼 공제되기 때문에 매달 $38를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2026년 새해 1959년생들이 66세 10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하면 1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67세로 올라간 전액 수혜 연령이 1960년생을 끝으로 단계별 조정을 마치기 때문에 2026년 새해에는 1959년생이 66세 10개월, 2027년에는 1960년생이 67세가 되는 달부터 100% 전액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CPI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 생활비를 조정하는 콜라에 따라 매년 1월부터 조정되는데 2026년에는 전년보다 2.8% $56 인상돼 100% 전액받을 경우 한 달 평균 소셜연금으로 $2,071를 받게 됩니다. 반면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는 $185에서 $202 90센트로 오릅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서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자동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56 오르는 소셜연금 $2,071에서 인상되는 메디케어 $202 90센트를 공제하고 $1,868 10센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소셜연금액은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부터 이용하는 메디케어 수혜자이지만 소셜연금을 67세에 100% 타기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월 보험료를 석 달치씩 별도로 메디케어 당국에 내야 합니다. 미국에는 현재 은퇴 근로자 5,300만 명을 포함해 7천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67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100% 전액을 받는 반면에 62세부터 66세 사이에 조기에 받기 시작하면 최대 30%나 평생 삭감돼 받아야 합니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기 시작하면 24%를 평생 더 받게 되지만 전체에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오리지널인 파트 A와 B 등록자들 6,300만 명을 포함해 6,900만 명이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자선 기부가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참여자 수와 소액 기부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종교 참여 감소, 부유층의 낮은 참여율이 맞물리면서 기부 문화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사회의 자선 활동과 기부 참여가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인들의 기부 감소에는 정치, 경제, 종교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기부금 동향을 분석하는 FEP, 즉 펀드레이징 이펙티브니스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부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기부자 수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기부자의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100 이하 소액 기부는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기부금 규모는 약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제한적입니다. 인디애나주 연례 보고서 기빙 USA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개인, 기업, 재단을 포함한 총 기부액은 약 5,925억 달러, 전년 대비 3.3% 증가에 그쳤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증가를 감안하면 기부금 증가세는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부유층의 기부 참여율도 감소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자산 100만 달러 이상 가구 중 기부를 하는 비율은 2015년 91%에서 2024년 81%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기부 규모는 소폭 증가했지만 기부 참여율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 감소의 배경으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요인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국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국제 구호 프로그램의 활동이 축소, 중단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기부 환경과 전반적인 자선 문화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물가와 생활 부담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기부를 망설이고 있으며 글로벌 자선단체 CAF의 설문조사 결과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60%에 달했습니다. 종교적 요인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종교 참여가 줄어들면서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도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종교단체 기부가 전체 기부금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억만장자가 재산의 일부만 기부하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연구는 부유층 기부 참여율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을 근거로 일부 부유층이 기부보다는 재산 축적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기부금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부터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해 10만 달러 신청비 부과에 이어 추첨을 폐지하고 고연봉자를 우선 선정하며 우대 임금 전수조사, 전원 대면 인터뷰 등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경우 외국 인재들을 스폰서해 주려는 미국 업주들이 급감하고 외국 인재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져 한 해 쿼터인 8만 5천 명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려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오남용, 비자 사기로 불려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들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 등 외국에서 새로 숙련 근로자들을 데려오려 할 경우 H-1B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데 1인당 10만 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연방대법원까지 합법 판결을 내려 곧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미 와 있는 외국 인재들은 H-1B 비자를 신청할 때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의사, 간호사 등 외국 의료 인력들이나 양로원과 보육시설 등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새로 외국 인력들을 데려오기 어려워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 주인을 가리는 데 사용해온 컴퓨터 추첨을 폐지하고 2026년 새해 등록부터는 고숙련 고연봉을 제한받은 외국 인재들을 우선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럴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초보 외국 인재들이 불리해지고 고연봉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 업주들이 비자 스폰서를 대거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 인력들에게 우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관할하는 연방노동부는 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선 우대 임금 제한과 실제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8만 5천 달러인데 비해 H-1B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6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미국 스폰서 업체들이 저임금을 지불하고 미국인 대신에 외국 인력들을 고용하는 비자 남용,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해왔습니다. 넷째, 한국 등 외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 소속 미국 영사들은 비자 신청자들의 SNS 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관들은 이미 SNS 전면 조사에 시간이 걸리자 비자 대면 인터뷰 일정을 두세 달 연기해 예약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방위 조치로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은 2026년 새해에는 학사 6만 5천 명, 미국 석박사 2만 명 등 연간 쿼터 8만 5천 명에도 미달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는 버지니아 등 미 전역 7곳에 초대형 이민 구치 시설들을 설치해 한꺼번에 8만 명 집단 수용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추방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스태포드 카운티 등 전국 7곳에 민간 업체들이 창고를 개조해 신설하는 초대형 이민 구치 시설에는 한 곳당 5천 명에서 1만 명씩 모두 8만 명 수용이 가능하고 이동거리 없이 현장에서 추방 결정을 내려 신속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새해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3배 이상 강화해 신기록을 달성하겠다는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4년간 1,700억 달러나 이민 단속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 1만 명, 국경 순찰대원 3,000명이나 새로 선발해 대폭 증강 배치하고 있는 데 이어 8만 명이나 한꺼번에 수용할 이민 구치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과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한 이민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을 현재 6만 5천 명까지 늘린 데 이어 곧 10만 명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초대형 이민 구치 시설 7곳과 중소형 시설 16곳을 민간 회사들이 구축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어 한꺼번에 8만 명이나 수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 스태포드 카운티를 비롯해 텍사스, 조지아, 루지애나, 미주리, 애리조나에 세워질 창고 개조 이민 구치 시설에는 한 곳당 최소 5천 명, 대부분은 1만 명씩 대규모로 수용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해거스타운 등 중소형 16곳에는 한 곳당 1,500명씩 수용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8만 명이나 동시 수용하려는 의도는 여러 곳으로 분산 수용할 경우 이송과 관리의 시간과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무엇보다 신속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 구치 시설에 미군 법무관들로 새로 선정하고 있는 이민 판사들을 직접 파견해 즉석에서 추방 판결을 내린 등 종결 처리하고 신속 추방을 대거 늘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본국 귀국 시 처벌이나 학대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키로 하고 이민 판사들에게 조기 종결을 요구해 신속 추방시키는 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는 새로 사들이는 보잉 737기 6대로 신속 추방자들을 미국 밖으로 즉각 수송하게 됩니다. 2026년 새해 1월부터는 17만 명 이상 세두했던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 응시자들 가운데 새로 뽑은 1만 명을 6주 내지 8주 훈련을 마치고 이민단속 현장에 투입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스의 이하로 요원들은 6,000명에서 2026년 새해에는 16,000명으로 근 3배나 급증하면서 하루에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 1일 쿼터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3배나 확대하고 8만 명 이상 일씩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하며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모든 니코틴 제품은 심장과 혈관에 강한 독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과 유럽,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심혈관 전문가 연구팀은 유럽 심장저널에 발표한 합의 보고서에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가열담배,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모든 니코틴 제품이 혈관과 심장 건강에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이나 연소 부산물이 없어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해 혈관 내피 기능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뇌졸중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청소년과 젊은 성인 사이에서 전자담배, 가열담배, 합성 니코틴 파우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전자담배 사용자의 약 4분의 3은 이전에 일반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으며 향 첨가 제품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규제 허점 등이 니코틴 중독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중 상당수가 전자담배를 시도했고 일부는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가열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며 니코틴 의존성을 빠르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청소년 흡연으로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과 젊은 층의 니코틴 중독 억제를 위해 모든 니코틴 제품에서 향 첨가를 금지하고 니코틴 함량에 비례한 과세를 적용하며 온라인 판매를 통제하고 소셜미디어 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기적 심혈관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니코틴 자체만으로도 심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자담배 등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더 안전한 니코틴이라는 서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